1부 개회, 2부 축하 공연, 3부 사진 촬영 및 책 사인회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는 류재복 발행이님의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참 날씨도 추운데 아주 이 자리가 꽉 찼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참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모든 분들은 다 소개를 못하고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소개를 드리고 원래는 제가 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러면 이제 오늘 이 특명의 그 추천서를 맨 앞에 써주신 우리 전 총신대 교수 서요한 교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를 28년 전에 평양에 보내신 우리 당시의 공작관님을 소개합니다. 예, 다음은 평통 자문위원장이시던 우리 일붕 선교종의 일붕 신문을 창간에서 지금까지 끌어오시는 일붕 신문사 서병렬 사장이십니다. 네, 다음은 천지일보, 천지TV 이상현 사장이십니다. 네, 다음은 지금 현재 일본에서 한일 합작으로 박정희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김상수 감독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특수임무유공자의 재난특보로 계시는 김현면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특수임무유공자의 의왕 지회장님이신 김한규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남북경협운동본부 황진규 공동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 또 오늘 제가 이제 특수임무유공자다 보니까 우리 특수임무유공자에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우리 특수임무유공자의 구리지회장 김준규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포천지회장 이용덕 지회장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속해 있는 하남지회의 이승주 회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번 특명소설에 추천서를 쓰신 지구촌학교 교장이시자 김혜성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특명 제 소설을 엮어주신 우리 김기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상해에서 오셨는데 상해 투자유한공사의 우리 장혜원 대표를 소개합니다. 장혜원 대표. 그 다음에 저희 우리 정기영 스타포커스의 충청 지사장을 맡고 있는 박상현 지사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기영 스타포커스의 편집 고모들이 있는 문정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지금 남북관계 일을 해오신 우리 이호영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전에 또 같이 우리 남북 활동을 해온 전 KBS 남북 담당 김영기 프로듀서를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이때 또 순서를 하고 이제 또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본 영상은 TV조선에서 류재복 발행이님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주석의 시신을 확인하라 이런 특명을 받았다. 1994년입니다. 북한 김일성 사망 소식이 주석의 사망 소식이 알려졌을 때 군 당국이 특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일성 주석의 시신을 확인하라. 그래서 평양을 방문한 민간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고은환 교수님, 실제로 이런 분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이런 분이 있었던 건 뭐 판결이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민간인 A 씨가 예, 정보사령부의 우회공작원으로 우회공작원요. 평양에 들어가서 네. 주석국에 들어가서 지금 뭐 그 시신 안치소에 들어가서 지금도 안치소돼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예. 김정일 지금 한 명이 더 늘어나서 김일성, 김정일 둘이 누워 있는 네. 자리인데 이게 그러니까 정보사령부 소속 성원이면서 위장 명칭을 띄고 하는 사람은 그냥 공작원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 예. 거기서 어떤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 달라 그런 것을 이제 아마 우회공작원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을 그렇게 민간인이 얘기하는 정보사령부든가 아니면 예. 왜 어떤 부탁을 받고 임무를 수행을 해서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뭐 네. 죽을 뻔도 했는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됐다가 결국은 인정을 받아서 결국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다는 그런 내용인데 네. 사실은 뭐 다 어느 나라 기관이나 정보기관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 자기 주되는 관심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뭐 모든 나라들이 하는 일인데 네. 여기서 이분은 정보사령부의 소속 기관원이 아니고 정보사령부의 위탁이나 부탁을 받아서 우회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작을 해서 우회공작원이고 그래서 뭔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가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받게 됐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일성 주석의 시신을 저렇게 직접 확인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위원장 의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누구도 사실은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네. 눈으로 일단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북한 보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예.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 사람이 김일성이 맞는 것인지 네. 아니면 뭐 딴 사람이 죽었는데 뭐 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네. 해서 이제 정부가 바로 북파공작원을 보낼 수는 없거든요. 신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우회공작원, 즉 중국 쪽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국 이런 쪽에서 아마 사업을 하던 분 같은데 예. 이런 분이 이제 어떤 그런 신문을 그 평소에도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가서 참배하면서 뒤에 혹이 있는 것인지 예. 얼굴에 점이 있는 것이니까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가서 실제 시신과 확인하면서 아 정말 사망했구나 이걸 이제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네. 자, 근데 그 이른바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시신이 보관돼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관광할 수도 없습니까? 가능할 수가 없어요. 아. 거기 들어갈 때 예. 거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는 것처럼 시신을 보호를 해요. 예. 그러니까 들어갈 때 MD 만약 뭐 문을 다 통과해야 되고요. 먼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먼지 샤워기까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신분증 검열을 다 하고 네. 내가 개인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성스러운 성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나는 저기까지 들어간 것도 예. 정말 대단하게 저희 북한 사람들도 골라서 단체별로 들어가는 거지 예.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저렇게 북한 텔레비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실제인지 이제까지 나오는 사람하고 다른 건지 네. 가서 보니까 검버섯도 있고 혹도 있고 예. 그 김일성이 맞더라. 그런 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공적을 세운 거고 공적을 세웠으니까 그 어떤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예. 뭐 정보사가 뭐 어떤 기관이 배신을 했다 뭐 그래 인정을 안 해줬다 그래서 재판을 건 상황인데 어쨌든 거기 들어가는 건 보통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법원이 이제 드디어 이분에 대해서 우회공작원의 지위를 인정했고 법원에서는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어려운 일 하신 분이니까 인정이 됐다니 참 다행입니다. 네. 이어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특명소설에 추천서를 써주신 분을 우선으로 하고요. 기타 내빈도 모시겠습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시는 분들은 모두가 특명에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은 축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 총신대 교수를 역임하신 서요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렸을 때는 어린 대로, 또 청년기 때는 청년대로, 또 장년, 심지어 노후까지 수많은 모험을 시도합니다. 저는 인생은 어쩌면 모험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저도 수십 번, 수백 번 모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명 소설을, 실화 소설을 출간하신 오늘 유재복 대기자, 정경시사 포커스의 발행인은 감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과연 이 모험을 할 수 있을까? 죽음을 건 도박을 한 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 30여 년 동안 이 발행인과 더불어 교제를 했습니다마는 만나서 들을 때마다 그가 평양에서, 중국에서 취재하면서 심지어 지금까지 남북이산 가족 협회장으로서 이 대중 대북 관계를 민간인으로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분은 남다른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 성명 출판 기념회에서 유재복 저자가 밝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단 하나의 목숨을 건 도박, 그 내용이 페이지마다 절절히 성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 책을 받고 추천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후회 없는 아마 독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지구촌 학교 교장이신 김혜성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재복 대기자님을 열심히 쫓아가며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특명이라는 명이 우리에게 떨어져 있습니다. 명령은 지켜도 그만, 아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키고 그 사명을 완수해내는 것이 특별한 명령, 특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유재복 대기자님에게 주어진 특명이 있었고 목숨을 걸고 그 특명을 완수해낸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특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분단되어서 평화를 갈구하고 통일된 조국을 꿈꾸는 이 특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유재복 대기자님과 어깨를 걸고 민족 통일의 대과업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오늘의 우리의 결단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국 사회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만이나 되는 외국 이주민들,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와 있고 다문화 가정이 지금 한국 사회에 펼쳐져 있습니다. 일찍이 눈을 뜨시고 우리 한국 사회의 다문화 가정과 그 후세들을 위한 그 사업을 지금까지 앞장서서 해오고 계십니다. 함께 유재복 대기자님과 어깨를 걸고 우리 다문화 사회의 도래, 그리고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를 이루어내기 위한 특명을 우리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하나, 특별히 우리에게는 850만 해외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 중국 동포들, 특별히 지금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도 주고 정착금도 주고 아파트도 줍니다. 또 한편으로 그 러시아 살림 동포들 아파트도 주고 국적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동포들은 국물도 없고 재외동포법에서도 제외시켰고, 그러면서 그 가열찬 투쟁 가운데서 이나마 자유왕래가 보장되고 법적 지위를 찾고 있는 과정, 유재복 대기자님이 앞장서서 펼쳐가셨던 그 열정이 특명이 되고 우리 중국 동포들에게도 꿈을 꾸게 하는 그 힘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재복 대기자님과 어깨를 걸고 함께 우리도 민족 통일의 대과업의 특명을 함께 완수해 나가시기를 함께 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용덕 회장님을 대신하여 김현배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재난특보님께서 회장님의 축사를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장 김용덕입니다. 오랜 기자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인으로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공작 활동을 하셨던 유재복 대기자님의 장편 실화소설 특명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설 특명은 필자의 목숨을 건 공작 활동의 생존 기록이자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또 다른 대북 첩보전의 정언과도 같기 때문에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겪었을 여러 난관을 이겨내신 필자에게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모쪼록 오늘 출판 기념회를 맞이하여 유재복 대기자님의 대한민국을 위한 값진 희생정신과 투혼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5일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장 김용덕. 이어 특명소설에서 강재호 즉 유재복 기자를 평양에 보낸 당시 대북 공작관 김상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복 기자를 제가 직접 물색, 포섭, 교육시켜서 대북 공작 활동에 일을 담당한 박상민입니다. 유재복 기자가 작성한 전 특명은 소설이 아니라 실화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유재복 대기자입니다. 이 사안을 언론기관인 천에 의해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 녹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대북 공작기관 활동 30년을 동안에 진솔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의 질문답을 진솔하게 사실 그대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2월 11일 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유재복 대기자가 방송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기관에서도 그 신뢰성을 보다 더 확고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저한테 직접 인터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재복 기자가 또 활동하는 데서 1차, 2차 전부 다 보상자에서 기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본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마 본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행정소송 심판에서도 부정적인 얘기가 돌는데 제가 직접 이건 아니다 싶어서 증언을 써가지고서 우회 공작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우회 공작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이 공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무제트를 직접 들락하는 전선 공작이 있고 제선국을 통해서 북한에 침투하는 것을 우회 공작이라고 합니다. 그 담당 공작원이 유재복입니다. 저는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되기 전까지는 대무제트를 들락달락 했습니다. 저는 오직 대북 공작을 30여 년간 하면서 전선 공작, 우회 공작만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도 실질적인 사항을 그대로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재복 기자는 국가 유공자들이 전부 다 국가 유공자증을 하지만은 유재복 기자는
특수 임무 수행 유공자로 딱 국가에서 친을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몇 명은 안 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한 데 대해서 우리 국가 유관 부서는 보상에 대한 거는 조금 인색하지 않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관 부서에 충분한 보상을 해줄 것을 여러분 앞에서 제 나름대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초로 영화 특명을 기획해 주신 김진홍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홍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출판사 여러분 전부 우리들의 모임하고 색다른 출판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순수한 출판 기념회에 이렇게 오시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축사 의뢰를 받고 저도 대본을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한 거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굴곡의 역사를 겪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쉽고 가슴이 아픈 것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동족이면서도 서로를 적극으로 대처하는 분단 국가라는 점입니다. 아까 대 기자님이 북한 다녀오신 지 28년 전이라고 그러셨는데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19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죽자 한국의 사회에서는 저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러다 혹시 통일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더 꼭꼭 싸매었고 정책적으로나 한국은 김일성의 죽음을 외신을 통해서 들어야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전에 김일성이 죽었다는 오보가 2번 정도 더 나다 보니까 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직원을 북한에 보내게 되면 금방 탄원할 것을 고민해서 민간인이자 대기자인 유재백 대기자를 김일성의 죽음을 직접 확인해보라는 특명으로 북한의 사지의 땅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에 유재복 대기자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가면은 살아서 올지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이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충성심과 또는 애국심으로 영문도 모르는 어머니께 2번 절하고 북으로 떠났습니다. 이게 북한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되게 진짜 비밀이지 않습니까? 북한 가서 죽으면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이죠. 서슬퍼런 북한 요원들에게 죽음의 위험도 받았지만 그만이 가진 강단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고 이제 고희를 지난 지금 그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의 관계는 1950년 이후의 일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통일 정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큰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출간하는 이런 책들을 많이 보시고 미약하지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대한민국의 통일도 가까워질 것입니다. 저는 대 기자님하고 이걸 영화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많이 선전해 주시고 읽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일본에서 한일 합작으로 영화 박정희를 제작 중인 김상수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뒤에서 오고 계십니다. 네. 도쿄 주식회사 GOD 엔터테인먼트 소속 영화감독
경주 김씨 계린구파 김상수 오스카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2년이 돼서 이 특명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난 결론은 이 소설은 헐리우드 메이저 영화사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영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 자격이어서 그 개요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다 끝내고 일본 회사에서 이제 일을 계속 지금까지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얼마 전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 시나리오를 제가 등록을 해서 우리 주식회사 GOD에서 제작 발표회를 했습니다. 도쿄 프레스 사이와이웨조의 도쿄 프레스센터 니폰 프레스센터에서 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 상케이 스포츠, 야후 이렇게 이외에도 수많은 언론사에서 박정희 대통령 영화 제작을 도쿄 GOD 엔터테인먼트에서 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너무나 큰 지원과 환호 소리가 있었습니다. 다 기사로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영화 제작에 이제 돌입하고 있는데요. 이 박정희 대통령 영화와 이 특명을 비교해봤을 때는 물론 박정희 대통령 영화도 헐리우드도 들어오고 프로듀서들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게 끝나면은 좀 제가 어떤 좀 프로듀싱 관련해서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을 영화를 하면 배우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감이 떨어지고 영화 주인공은 본인이 영화 배우가 돼서 데뷔를 해서 본인이 주인공을 하지 않으면 이 영화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을 역임하시고 100여 개가 넘는 명예와 박사 학위를 소지하셨던 서경보 스님이 창간하신 지 43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일붕선교종 불교신문 일붕신문 서병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장편 소설 특명을 집필해 오신 우리 유재복 대기자님을 축하하면서 우리 다 함께 큰 박수로 축하를 박수하도록 앞서 여러 인사님들께서도 유재복 기자님의 그 활동 사항과 또 스크린을 통해서 모든 영상을 통해서 유 대기자님의 걸어온 길을 보셨습니다. 시간 관계상으로 저는 유 기자님에 대한 프로필은 생략하고 제가 유재복 대기자님과의 인연은 30년 전입니다. 같이 기자 생활을 같이 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딱 끊겼어요. 알고 보니까 혼자서 아주 그냥 러시아, 중국, 북한을 오가면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큰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이번에 특명이라는 이 소설을 저는 미리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야 대단한 진짜 친구구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국민 가수 현미 가수가 내년 전에 TV를 통해서 북한 가족들을 만나는 이 장면도 우리 유기다님이 전부 소개를 했다는 것을 이번 소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TV나 또 일본에서 또 감독님이 오시고 우리 또 한국에서도 감독님께서 이 특명이란 이 소설을 가지고 또 신화를 가지고 영화를 또 만든다니까 아마 이 대히트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 기자님께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고 영화가 하루빨리 제작에 대해서 천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도록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책이 전국으로 국내적으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또 홍보하고 저도 또 많이 우리 불교계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책이 한 10판 이상 나오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책만 나오면 뭐합니까? 책이 많이 팔려야 되는 거죠. 네. 앞으로 또 우리 유재복 대기자님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 이 자문위원을 이명박 대통령부터 쭉 지금까지 현 대통령까지 자문위원을 위촉받고 이 통일에 관한 이 건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간입니다. 앞으로 같이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 남북진협국민운동본부 이장희 상임대표님을 대리하여 황진규 공동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우리 유재복 대기자님하고 남북 경협 문제로 한 30수년간을 함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특명이란 소설 출판을 축하합니다. 우리 유재복 기자님은 첫째로 북중을 여러 번 연합하면서 동북아 평화 또 남북의 평화 이런 활동을 많이 해온 가까이서 많이 봤습니다. 둘째로 또 중국에서도 이제 우리 한국의 뿌리가 깊은 맥락이 있는 그런 학교들의 뭐 살비나 뭐 할비나 여러 군데에서 명예교장도 맡고 그런 학교를 지원해가지고 하는 이런 우리 한국의 민족의 뿌리를 찾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명에서 보다시피 아시다시피 우리 전 김일성 수석을 시신을 온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많은 활동들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해왔다는 것이 또 대단한 방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유재복 대기자님의 출판을 거듭 축하드리고 또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많은 행사들 저버리지 마시고 계속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 천지일보 천지TV 대표이신 이상면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 조금
전에 영상으로 저도 이 자리에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19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이죠. 사망을 했고 1994년 7월 25일인가 같은 날 김일성 주석과 김명삼 당시 전 대통령과 남북 간에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약속이 됐고 기획이 돼 있었던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이제 사망을 했죠.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거지요. 네? 네, 심근경색. 근데 이제 이렇게 소문에는 여러 가지 암살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모든 정보망을 여기 지금 훌륭하신 그때 당시에 어떤 증인도 계시고 북으로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긴박한 상황, 국가 정보력으로도 김일성 사망에 대한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글로나 모든 영상이나 자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셨고 또 특명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도 확인하신 바와 같이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냥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일을 과연 누군가 실행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다른 분들은 많은 그 인연의 기간이 길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유재복 기자님과 한 몇 년밖에 지금 만남의 연이 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저도 어떤 그 약간의 그 특수 임무에 관한 그런 경험을 가졌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귀를 기울여서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이 실화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나간 이야기처럼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여기 앞선 그 축사자분들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가히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를 들어가면은 죽는 거죠. 죽을지 살지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감기가 독감이 많이 와서 여기 지금 침이 자꾸 말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1605년도 17세기 초죠. 세르반테스가 지은 그 돈키호테라는 그 책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망상과 현실 속에서 기사도 정신, 어떤 그런 용맹스러운 조금 낫습니다. 그러한 그 당시에 그 돈키호테라는 그 책이 우리 문학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그야말로 긍정적인 돈키호테의 삶, 그 기사도라 그럴까요? 그 용맹함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때의 상황을 해결해 줬다는 이 사실을 하나의 지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라는 것을 이 특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 있는 계신 여러분들을 넘어서 온 국민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꼭 해봐야 되는 이유는 지난날에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까지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어져 왔다.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한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을 엄청난 하나의 대사건이고 논픽션이나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깁니다마는 귀왕 나왔으니까 언론인으로서 한마디 또 마지막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반도의 이 현실이라는 것을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직시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중동 사태 이런 것이 이제 뭐라고 할까? 혹자들은 어떤 예견된 하나의 그러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진정으로 이 지구촌에서 가장 무서운 화약고가 있다면은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정학적으로나 운명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이제 그런 현실인데 이런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이 긍정적인 동교태 기사도 어떤 용기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출현을 우리가 기대해보고 또 그러한 어떤 용기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꼬이고 막히고 있는 이 현실을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축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 의미를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유재복 기자님 곧 상영될 그러한 영화의 주인공으로 꼭 출연하셔가지고 대배우가 또 되기를 빌어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 호림안보협의회 정규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축사 남부기상가족협회 회장이시며 우리 호림 특수부대의 우신인 사단법인 호림안보협의회 이사신 유재복 정경 토코스 대기자님의 특명 출판 기념에 증하여 아직도 승천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을 호림 특수부대의 슬픈 선배들의 영령과 현재 호국안보의 최일선에서 고군부투하고 있는 호림안보협의회 회원님들을 대신하여 폐부에서 우러나오는 피맺힌 축하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남북분단이 이제는 80을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그 오랜 세월 전 민족을 갈라지게 하고 국토를 두 동강이 낸 그 원흉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목숨을 건 동통행을 감행하여 성공리의 임무를 완수하였던 유재복 영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름조차 부르기가 역겨운 원흉은 과거 제가 소대장을 하던 시기 1986년 11월 17일 휴전선 북계군 진영에 조기를 내걸고 장송곡을 울리며 자신의 죽음까지도 대남 공작과 선전 선동에 이용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지라 1994년 그자의 죽음을 직접 확인해야 할 절실한 정보적 요구성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내빈들께서도 그때의 상황이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에 군에 복무하셨던 분들은 비상이 걸리고 군 내부가 완전히 야단법석이 났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 특명작전, 특명공작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은 30여 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이제는 남북의 문제가 해결되어 대립에서 평화로 가야 하지만 지금의 남북은 이제 아예 갈라서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내의 자유와 민주주의조차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니 유재복 대기자의 가슴은 찢어지게 아픕니다. 임무를 완수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목숨을 건 노력과 희생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당시 그 일을 담당하였던 책임감 있고 훌륭한 공작관의 증언에 의해 겨우 특수임무 유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찌 영웅을 천대시하고 심지어는 깜방에 보내면서 간시배들과 몰입배들이 판을 치는
산적 소굴 같은 나라가 되었는지 통탄할 따름입니다. 죽은 영웅들은 말이 없고 살아있는 협작꾼들이 가짜 영웅 행세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루라도 이 나라가 편할 날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국가의 안위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지금도 국가안보와 민족의 아픔인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 없고 백 없는 어렵고도 힘든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유재복 대기자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격려 바랍니다. 다시 한번 특명이 세상에 나오게 되어 비록 이 한 권의 책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의 안보 전선을 공고히 하는 특별 명령이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한수로서 특명을 공감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후국전사 유재복 전사에게 바칩니다. 나라님 백성 저버리고 저만 멀리 도망가버리고 의병이 떨쳐 싸우도 강산은 산성이 붙여졌네. 바다의 외로운 장수는 12척으로 싸우고 힘없는 백성들이 피토하며 나라를 지킨다. 바다에 맹세하나 어룡들은 철량이 신음하고 산에다 맹약하나 초목은 말라 비틀어졌도다. 적 화살 능히 피할 수 있었거늘 아군 도끼날이 목덜미를 짚구나. 후국 전선에는 핏물이 흘러 물결을 치는도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북파 특수임무부대 사단법인 보립안보협의회 회장 정규표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구 정렬 DMZ 네트워크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어 끝으로 유재복 회장님께서 1997년부터 명예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중국 하얼빈 도리조선족 학교를 대표하여 홍이숙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하얼빈 도리조선족 학교는 1909년 4월 안중근 의사께서 설립하신 학교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는 중국 하얼빈시 조선족 도리조선족 학교의 교사 홍이숙입니다. 먼저 저희 학교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저희 학교는 안중근 의사와 그의 동지들께서 세우신 학교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찾아나기 직전에도 잠시 머물렀던 유서 깊은 학교입니다. 유재복 선생님은 저희 학교의 명예교장이십니다. 20여 년간 저희 학교의 명예교장으로 계시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정말 고마운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특명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들도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국가의 사명을 완수한 이 특명이 널리 세상에 알려져서 그 위대함이 빛을 뿌리고 좋은 일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축하하는 마음 가득하시겠지만 축사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의 특명을 받고 북한에 침투하여 김일성 시신을 확인한 유재복 발행인의 임무 수행 과정을 잘 정리 집필해서 멋진 글로 엮어주신 한림대학교 교수이시고 소설가이신 김기우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십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해 주셔가지고 특명이 정말 나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을 하셨고요. 간략하게나마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정리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유재복 선생님을 뵌 지는 한 5년 됐습니다. 제가 이제 양주 작가회의, 지금 아름다운 작가라는 책을 편집하고 있는데요. 거기 가끔씩 이제 유재복 선생님 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시를 보고 이분 정말 담백한 시를 쓰시는구나. 정말 진실되다.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제 그 다음에 장흥인가요? 거기서
시화전을 했습니다. 야외 시화전을 했는데 그것도 축동을 하셔가지고 또 좋은 시를 내셔서 시낭송도 하시고, 그리고 시낭송회가 끝나고 감소하는 자리에서 무닥불을 막 피워놓고 우리가 이제 감소를 나눴습니다. 거기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명에 관한 편편의 이야기가 막 불길이 타오르면서 영상처럼 막 저한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이걸 겪으셨나 할 정도로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실제나 허구인가 막 그런, 우리가 글 쓰는 사람이니까 의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강한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 초죠.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선생님께서. 특명 자료죠. 그 선생님 메모. 선생님 인생 서사가 담긴 그 면대기적인 메모를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3일치 주인공 시점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책을 못 보냈는데 한번 조언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손금이 읽고 조언의 메일을 보냈는데 당장 전화하셨습니다. 메일을 읽고 책으로 내고 싶다. 멘토로 나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명을 받고 2계절 동안 열심히 썼습니다. 뭐 제 상상력은 선생님의 실화, 선생님의 인생서사에 비하지 못합니다. 제가 소설을 좀 씁니다. 문장이 좀 엮을 줄 안다는 사람이지만 선생님의 실화는 어디서든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책으로 나오지 않으면 전 아깝고 지금 책이 나왔으니까 많은 후손들, 후학들이 이렇게 읽어줘가지고 우리의 과거, 선생님 삶 자체가 보니까 우리 근현대사를 압축한 청년, 중년, 장년을 압축한 그런 인생 서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나왔으니까 뭐 제가 뭐 어떻게 엮은 건 아니고 선생님 시가 고지곡대로 제 알량한 문장을 썼는데 우리 후손들이 후학들이 읽고 과거 또 우리 지금 앞으로의 그 우리 조국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서 연예들을 경각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신 류재복 정경시사포커스 발행인이시고 대기자이시며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참 제가 그 앞에 계신 분들의 축사를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28년 전에 했던 일들이 이제서야 이 책으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 과정이 비밀이었습니다. 비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여기 오늘 저희 친동생이 와 있습니다만 동생, 형제, 부모, 심지어는 저희 자식들까지도 제가 비밀로 하고 갔습니다. 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만약에 그때 제가 가가지고서 정말 첫 방북 때 제가 2번을 갔다 왔습니다. 평양을. 1차가 96년, 2차가 98년도였는데 1차 때는 북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지만 당시 통일원 정부가 허가를 안 했습니다. 방북 허가를. 왜? 너무나 남북이 지금보다 더 긴장된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하는 말들이 위험하다,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 정장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기관 측에서 3대2로 변론이 난 겁니다. 3은 가지 말아라. 2는 가긴 가는데 만약에 못 오면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분명히 돌아온다. 분명히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참 최초의 제 일생의 역사적인 방북을 제가 96년도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6월 18일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갔다가 참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3일 만에 방북증이 없는 그러한 없다 보니까 참 위기를 겪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연은 이 책에 다 나오고 이제 2차 때 이제 그 평양교회단 2000년도 6월 달에 북한의 평양 석고수단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추진하면서 이제 실제 업무는 이 김일성 시신을 참 확인하라는 특명을 받아서 제가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뭐 후회도 없고 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날씨가 추운데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아까 제가 좀 소개를 드리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몇 분을 더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호 교수님이 소개했지만은 제가 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에 속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양주지부에 임성용 회장이 오셨습니다. 임성용 회장. 저 뒤에 계십니다. 예, 예.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오시오. 우리 임 회장 잠깐 나오세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전경 시사 포커스의 상임 고문으로 활동하시면서 참 제가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물씬 장면을 주신 우리 노영화 상임 고문이 계십니다. 노영화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저하고 같이 30년 동지로서 이 남북의 일을 같이 온 한국전기안전공사 개성지사장이 오셨습니다. 저 뒤에. 예, 우리 김광석 지사장.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이제 순서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하기 전에 잠깐요 사진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위의 사진이 제가 이제 98년 6월 18일 날 96년 고려항공 평양에 가기 직전에 비행기에 트랩에 오르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평양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만수대 김일성 동상 있는 언덕에 갔던 거고, 요 네 번째는 빨간 별표의 619 차량인데, 저 차는 사실 이번에 이만가 푸드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1,001마리 소를 갖다 주고 다시 판문점으로 돌아오실 적에 저하고 똑같은 번호판을 들려줘요. 빨간 별처럼 타요. 그 차를 타고 온 차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제가 서재골 초대소에 갔을 적에 그 초대소에서 일했던 공무원들, 청소 담당, 빨래 담당, 여러 담당들입니다. 예. 그리고 저 위에는 만영대 김일성 상가구, 요 두 번째, 저게 바로 이제 김일성 시신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입니다. 저게 맨 꼭대기 북한 깃발 그 밑에 그 당시 김일성 혼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시신이.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는 당시 12살 먹은 학생이 저한테 조국 통일이라는 효를 준 거고, 요 사진은 묘양산의 혁명관입니다. 바로 여기서 김일성 주석이 심근경색으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요 상어남, 저는 이제 불교 신자다 보니까 묘양산 상어남에 가서 주제 스님과 사진을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너무나 기쁘고, 참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어쨌든 앞으로 이 특명 이 책을 좀 많이 읽어주시고, 전국 서점에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좀 많이 읽어주시고 선전해 주시기 바라고. 자, 우리 또 여기 편집국장 이효진 국장 계십니까? 나오세요. 네. 제가 우리 이 잘생긴 미남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효진 국장은 저하고 15년 전에 중국의 최고 언론기관 인민일보 한국편을 같이 창간했던 당시 발행인 편집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또 큰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또 우리 멋진 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모시겠습니다. 잠깐 한마디. 예. 우리 대기자님 잘 보필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정경시사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부 행사를 마치고 다음은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축가 등 연주를 해주실 분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공연에 앞서 류재복 발행인님의 친형이시고 또 서예가이신 유재호님께서 보내신 용자 휘호 작품을 갑진년 새해 기념으로 류 발행인님의 친동생분께서 발행인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형제인데 제가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큰 형님은 일찍 가시고 지금 사형제가 남아 있는데 제 위에 형님이 한 3년 전에 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못 오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 형님께서 바로 제 밑에 아우를 통해서 이렇게 이 용자를 보였다고 합니다. 올해 용띠니까 올해 또 용띠고 제가 또 이제 용해의 용띠 그래서 보내왔습니다. 저희 반대 형님이십니다. 청룡이 나르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저하고 오랜 지인입니다. 우리 조현 대장님 나와주십시오. 꼭 하신 말씀 있답니다. 우리 조현 대장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하십시오. 아까부터 제가 오늘 사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태라고 합니다. 지금 유엔 국회 방송을 하고 있는 발행인입니다. 우리 유 기자, 우리 대 기자님은 오래전부터 저랑 같이 활동을 했고 여의도에서 말하자면 누볐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순서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있다. 그 빠진 게 뭐냐? 이 고통스러운 모습들, 고생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모습들을 누구도 이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특명이라는 책을 이게 있기까지는 아까 이게 특명을 보낸 우리 박 회장님 저분하고 나하고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저분이 이 우리 유 대기자를 엄청 아껴요. 엄청 아끼고 또 말을 잘 듣고 그런데 제가 본 우리 유 기자는 여러분 고생 안 해본 사람 없죠? 근데 이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재판을 여러 번 참여를 했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함도 받고 근데 이 고통 속에 있는데 보십시오. 저같이 키가 크고 이런 사람은 이 특명 일을 못합니다. 이분은 보세요. 키가 조그만하고 눈이 적어가지고 살살살살 웃으면 여자들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우리 이 특명 기자한테 녹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의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 제가 옆에서 가까이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아내는 지하에서 식당을 하고 또 본인은 다니면서 통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해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굳은 결심이 이제 오늘의 꽃을 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고통을 우리가 박수로 한번 환영을 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임성용 회장 이리 오세요. 나오세요. 아까 제가 불러놓고서 소개를 한번 시켰는데 또 제가 오늘 있기까지 저를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는 우리 한국 작가회의 양주 지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경기북부 양주를 비롯해서 동천 의정부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작가의 양주지부에 있습니다. 유재부 선생님께서 저희 작가의 홍보 그리고 감사 이런 것을 맡아주시면서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특명을 엮어주신 김기우 소설가님 역시 양작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서로 합쳐가지고 그런 경험과 국가적인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그리고 정말로 남한에서 김일성 시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분들이 남북 화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대기를 넘어서서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고 그리고 또 영화로 지금 작업을 한다고 있으니까 큰 관심과 호응을 얻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그 우리 김준홍 감독 축사했죠. 김준홍 감독하고 똑같은 해, 똑같은 달,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탁월한 사람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강민숙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인입니다. 네. 한 말씀. 안녕하세요. 시인 강민숙입니다. 김진욱 감독님 이렇게 유재복 선생님을 소개할 줄 몰랐습니다. 저 유재복 선생님 사무실에 갔다가 이제 뭐 회의를 좀 하고 오는 길에 김진욱 감독님하고 그냥 우리 헤어지기 그러니까 차 한잔 마시자고 해서 이제 차를 마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려고 제가 먼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이렇게 꺼내다가 제 주민등록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주민등록을 보더니 아니 생일을 묻지도 않고 생시가 언제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시가 언제라고 그랬더니 놀래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살다 보면서 이렇게 생년, 생월, 생일, 생시가 이렇게 똑같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친한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유재복 선생님은 제가 알게 한 20년 됐어요. 아주 오래됐고 새벽 2시에 집 근처 공원에서 데이트를 했는데 선생님이 김일성 시신도 본 사람이 새벽 2시에 공원에서 데이트하는데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뭐 무슨 소리만 나도 주위를 막 살펴보고 그래서 간이 이렇게 크냐고 간이 이렇게 크냐고 그래서 아니 거기 북한 갔다 온 거 맞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도 원고를 주시고 또 프린트해서 저에게도 몇 번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게 정말 책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딱 좀 늦게 와서 딱 책을 보니까 완전히 책이 미스 코리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도 또 이렇게 잘 나올 수도 있구나 해서 엮은 분이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집이 한 40만 부 정도 판매됐고 그리고 시집이 KBS 살다 보면 드라마가 됐거든요. 근데 유재복 선생님은 도종환 시인이 접시꽃 당신이 영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문체부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우리 유재복 선생님도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주인공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솔직히 생각하건데 영화가 히트치려면 그리고 그냥 작가로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서 세계를 주름잡는 스터디셀러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리에 정말 또 중요하신 분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금속 고해가입니다. 왜 그 옛날에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면은 그 왕비 왕들이 머리 꽂는 거 있죠? 그러한 거를 지금도 그대로 재현하시는 한국 최고의 금속 고해가 황갑주 회장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올해 근 80에 돼가시는 분인데 금속공예의 아주 대가십니다. 저는 1939년생입니다. 제가 전남 순천인데 여수순천 반란사건과 6.25 사변으로 집이 몰락해서 제가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기술을 배우면 꿈을 잃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기금속 보석 기술을 배웠는데 제가 금년에 70년이 됐습니다. 입문한 지가. 그래서 한 길로만 지금 파고 들어가는데
올 10월달에 제가 마지막 표본전을 합니다. 우리 유지백 우리 사장님하고는 오랫동안 사귀면서 제가 이분의 집념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도저히 저도 70년을 가지고 사는데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충 이 특명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지만 참 어려운 고비를 내주시고 훌륭한 그 일을 국가를 위해서 수행을 하시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특명이 앞으로 좀 베스트셀러가 돼서 또 다음엔 영화화돼가지고 우리 전 국민한테 이걸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